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수집입니다. 아까 전에 데이터 원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데이터의 원천은 이런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공공기관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많은 데이터들을 서로 오픈해서 구축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로부터 이제 무료 데이터들도 있고 또 돈을 줘야 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 때는 못하니까 그런 건 말고 이제 그거는 이제 기업체들 또 수익 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그런 걸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제 확보해 가고도 하니까 하는데 우리는 뭐 학생들이니까 연습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런 것들은 무료로 하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 데이터들을 갖고 와야 되죠. 갖고 오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크롤링이라든가 ETL이라는 게 있습니다. ETL, 크롤링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설명드린 것처럼 검색 엔진들은 이미 여러분들 검색하기 전부터 사전에 계속 돌아다녀요. 이런 서치봇이라고 하는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게 보다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그 이제 연결해서 계속 자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작동하는 거예요. 스스로 작동하는 사이트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얘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특정한 사이트 그러니까 모든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내용을 글자들을 다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단어로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뭐 이런 맵 리드슈라든가 뭐 이런 걸 배울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쭉 끌고 와 가지고 그 글자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외부에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데이터를 끌고 오는 작업을 우리가 크롤링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롤링 하는 작업이 있고요. ETL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으로부터 데이터를 끌고 와서 작업해 주는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는 너무 이제 양이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제 추출해서 갖고 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뭐 ETL 이렇게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추출한다, 변환한다, 그다음에 데이터에다가 저장한다. 뭐 요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근데 되게 뭐 ETL 하니까 뭐 있어 보이는데 간단한 겁니다. 데이터 추출해서 그거를 변환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로 가공하고 그거를 가지고 저장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둡 쪽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둡은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오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아까 전에 ERP라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ERP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로부터 끌고 와서 빅데이터로 이제 계속 누적해서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쌓아 놓으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고 또는 아까 전에 공공 데이터 이런 것으로부터도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외부 크롤링을 통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또 갖고 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합해야 되죠. 빅데이터로 들어가려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저장을 할 때, 스쿱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쿱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ERP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끌고 올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그 툴을 우리가 스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로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활용한다고 했죠. 그런 로그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는 플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럼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외부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오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를 갖고 오는 이제 프로그램 또는 툴들 이름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다 알 필요 없어요. 다 알 필요 없고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아까 전에 스쿱이라든가 플럼이라든가 뭐 그런 건 한 번쯤은 들어봐야지 나중에 대화를 할 때도 뭐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은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는 아니에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아니면 이걸 굳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이름 정도는 듣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제이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 설명을 조금 이따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파치라는 데인데 우리가 하둡을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하둡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그 회사를 우리가 아파치라고 부릅니다. 아파치라는 프로젝트 또는 툴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치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아파치라는 이름을 많이 들을 거예요. 거기에 플럼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플럼은 이벤트 로그 기록. 로그라는 말이 통나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통나무 연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쭉 그냥 훑어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인데 데이터베이스 곳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뭐 이런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데이터들 쭉 흘러 들어가고 오는데 이제 플럼인데 이제 후름이라고 이제 이게 애플을 조금 발음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후름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놀이공원 가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이거예요. 이거의 이름이 프롬이죠. 그래서 프롬, 또 플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시발점은 통나무 있죠? 나무. 그죠? 나무를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나무를 산에서 베서 밑에까지 운반을 하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위에 있는 정상에 있는 나무들을 그러니까 나무를 베서 이제 밑으로 운반하는 수단입니다. 이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놀이기구로 만든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의 이름을 따서 아까 전에 로그라는 거를 번역하면 통나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라는 말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다. 그래서 플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해가 이제 확실하게 되죠.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 이름이 플럼이라는 거예요. 툴 이름을 플럼이라고 지은 그 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하드업에다가 저장할 때 그 로그 데이터를 끌고 오는 이제 그 프로그램 이름을 툴 이름을 우리가 플럼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이다.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쿱이라는 게 있는데 스쿱은 이제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QL이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말로 우리가 SQL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DB 할 때 다음 주에 배울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SQL인데 그거를 하드업으로 옮긴다. 그래서 요거의 앞자를 따서 스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에서 전통적으로 운영했던 데이터를 저장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MySQL, 오라클 뭐 이런 말들은 많이 들으실 텐데 이게 다 회사 이름들이에요. 회사 이름들 또는 툴 이름들이에요. 그걸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하드업 쪽에다가 그러니까 빅데이터 저장 플랫폼으로 저장을 이제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거기서 같이 통합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럴 때 스쿱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환시켜서 옮겨놓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게 스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이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이제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데이터 소스들을 오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는데 CSV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형태가 제이슨이라는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식을 정해놓고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포맷 중에 하나가 제이슨이라는 방법으로 저장을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떻게 하면 데이터 형태를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지 서로 호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방법이 제이슨이라는 게 있고요. 또는 CSV, TXT 파일로도 많이 저장을 해놓습니다. 근데 엑셀 파일로는 잘 저장을 안 해요. 왜냐면은 엑셀 파일이라는 거는 특정한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양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빅데이터를 쓰면은 기존의 데이터 용량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데이터 용량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막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형식들이. 그래서 보통 대규모 빅데이터 할 때는 엑셀은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쓸 때나 엑셀을 쓰고요. 기업에 들어가면 전부 다 TXT 형태의 파일로 다운로드 받거나 CSV나 뭐 이런 제이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기업마다 들어가면 다 틀려요. 어떤 거는 CSV 또는 뭐 텍스트 파일 또는 어떤 거는 제이슨 파일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이런 걸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저장해 놓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 파일 형식 중에 하나를 제이슨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제이슨 파일을 올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서 저장할 수가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나중에 이제 좀 공부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파일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갖다가 붙이면 되고요. 툴들이 자동으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걱정할 거는 없고요. 이렇게 어떤 거다 형식 이제 이런 것들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오픈 API, 아까 전에 우리가 관광공사의 API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API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툴을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끌고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내가 들어가 있는 정보를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를 끌고 오고 싶다. 아까 전에 이제 크롤링하고는 약간 틀린 개념이 뭐냐면 크롤링은 내가 그냥 막 온 동네 사이트들 돌아다니면서 끌어온 거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는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로봇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트들을 접속할 때는 이런 API 제공해주는 API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접속을 해야지만 그거를 이제 승인을 받고 들어가서 내가 정보를 갖고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오픈을 해놨어요. 또는 아까 전에 관광공사도 그렇고 다른 이제 회사들에서 들어가 보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그냥 CSV로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도 해놨는데 그렇지 않고 워낙 용량이 크다 보니까 API로 다 연동할 수 있게 해놔서 거기서 데이터를 끌고 오게 이렇게 링크 시켜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I를 연동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기도 하고 갖고 올 수도 있게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RS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안 쓰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롤링, 아까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이제 크롤링 방법입니다. 크롤링이라는 거는 이제 웹서버 있죠. 웹서버라는 곳에서 또 네이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이버라든가 이런 웹서버 그쪽에서 이제 연동을 해서 아까 전에 서치봇이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가지고 움직이면 작동을 시키면 걔가 알아서 사이트 뒤지면서 다 그 정보들을 이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를 뒤져서 그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 갖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때 쓰는 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 또는 맵 리듀스 뭐 이런 기법을 쓰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쿼리를 이제 검색어에다 딱 치면 이 아까 전에 보는 크롤링에서 들어와 있던 정보들을 여기다가 뿌려줘서 앞에 설명해주고 간단하게 이렇게 주소하고 밑에 몇 자 이렇게 쳐져 한 두 줄 정도 이렇게 설명 달려 있죠. 그걸 끄집어 갖고 오는 거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치 검색해주면 이 검색 엔진은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에 따라서 그 검색어의 중요도를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을 해줄 때 인덱스나 이런 거의 값을 이 서치 로봇이 이제 해갖고 온 그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중요도를 해서 리스트를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색 결과를 뿌려주면 이제 클릭하면은 그 사이트로 바로 연결해 주죠. 근데 그 전 단계에 그 결과 화면을 뿌려줄 때는 이제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화면에다 뿌려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크롤링이라고도 하는데 서치 엔진에서 사용했던 건데 이거를 요즘 이용을 해서 크롤링 기법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일반 사람들도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봤던 다음 영화 정보라든가 이제 그거를 끄집어 갖고 와서 분석해서 이제 활용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마이닝.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들. 그래서 이런 크롤링 정보하고 텍스트 분석, 아까 전에 맵 리듀스라든가 이런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기도 해요.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울 거예요. 또 기본 개념들은 다 배울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자, 이게 제가 직접 구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4학년 때, 3학년 2학기 때에서 배우는 기계학습에서 파이썬이라는 걸 이용해서 크롤링한 화면입니다. 이게 어디 거를 크롤링 했냐면은
어디죠? 네이버에서 우리 학교 이름으로 네이버에서 검색한 거예요.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렇게 쭉 뜹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이런 검색 화면들이 네이버에서 끌고 와요. 실시간으로. 이런 화면을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치 엔진에서 쓰는 거를 또 내가 이용해서 또 갖고 온 거예요. 또. 좀 이렇게 연동해서 또 갖고 오는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두 가지 반응이네. 재밌다는 표정이고 하나는 죽었구나라는 표정, 두 가지 표정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데 되게 보면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다 틀이 정해져 있어요. 틀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코드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뭐 배우시면 나중에 활용하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랑 같이 하면 4학년 때까지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분석하면서 코드 치고 분석하고 데이터 갖고 오고 뭐 이런 거예요.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까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면 수집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면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장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게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거를 갖고 오는 거고 여기서는 주로 빅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끌고 온 데이터들을 다 종합해서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하드웨어에서 있는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NoSQL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서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좀 바뀝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아까 전에 이 하둡이라는 거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죠.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 갖고 와서 어떻게 주냐면 여기다가 저장을 해요.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할 때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돼요. 데이터베이스랑 조금 틀려요. 데이터베이스에는 분석을 한 결과, 데이터, 말하자면 여러분들 뭐 무슨 정보, 학생이다 그럼 이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데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은 그 원본 자체, 그 데이터를 통째로 저장합니다. 말하면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를 그냥 통째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NoSQL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드본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을 쪼개서 저장을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배울 테니까 그때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저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데요. 또는 SQL, 거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하는 것을 SQ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QL 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렀다면 빅데이터는 그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안 들어와요. 다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많다 그랬죠? 소리도 있고 뭐 음성도 있고 또 웹페이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들어와서 저장해 놓고 분석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 이게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 말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막 들어와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데이터의 형식으로 저장이 안 된다. 그래서 앞에다가 NoSQL, No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SQL인데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저장된다. 그래서 NoSQL, NoSQL, NoSQL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하둡에서 저장하는 HDFS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둡은 큰 틀을 얘기하고요. 큰 틀. 아까 전에 봤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합 관리해주는 툴 이름을 하둡이라고 부르고요. 하둡에는 크게 이 두 가지 툴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엔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일을 어떻게 분산해서 잘 저장할 것이냐. 빅데이터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저장이 들어와야 되죠. 자, 지금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오늘은 큰 틀에서 기본 개념만 설명하고 이 하둡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런 큰 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수집하면 어느 곳에 다 저장을 하는데 빅데이터 저장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거를 우리가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이렇게 부른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기존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거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이런 엑셀표처럼 저장이 돼요. 다 엑셀표처럼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다 저장이 되는데 지금 빅데이터에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돼서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저장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존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저장한다는 뜻의 NO를 붙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NoSQL, 그 다음에 앞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R이라는 말을 씁니다.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있어야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고 내가 그걸 끌고 와서 어떻게 분석할지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다음 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면 되고요. NO라는 의미가 뭔지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그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 그거에 대한 이름을 NO라고 붙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 방법도 있고요. 컬럼 방법, 도큐멘트 방법, 그래프 방법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는 1990년도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저장이 됐는데 그중에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RDBM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올렘, 데이터를 우리가 좀 추출해서 따로 저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걸로 저장을 해서 쓰는데 이런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90년대에는 이런 용어, 2000년도에는 여기에서 추가돼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용어가 더 추가되고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현재 들어와서는 이제 빅데이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NoSQL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고요. 그 밑에 이제 하둡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하둡이 있고 그 위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NoSQL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 분절적인 게 아니고요. 서로 다 통합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빅데이터 시대니까 과거에 있는 건 다 버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빅데이터 관련된 NoSQL이 이제 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다 보완적인 거예요. 전통적으로 RDBMS 용어가 좀 생소하죠. 여러분들은 아직.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은 것들은 그대로 활용이 되고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다 용도와 특성이 다 있어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언제는 RDBMS를 쓰고 언제는 빅데이터 분석하는 요 NoSQL을 쓰고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또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인 관계지 항상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기존의 건 없어지고 새로운 게 오면 또 기존의 게 없어지고 그게 아니고 서로 보완적이다. 이런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